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이자 민주당 K자본시장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분입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얘기부터 이 문자부터 좀 소개해드릴게요. 지금 오 의원 모신다니까 6417이라는 분이요. 방학동 봉제공장 금성석유입니다. 금성섬유입니다. 라디오는 권순표의 뉴스 아이키. 우리 살기 좋은 도봉구에는 오기형. 요즘 도봉구 발전하는 모습 정말 보기가 좋아요. 오기형 화이팅. 금성섬유 화이팅. 권순표 화이팅. 금성섬유. 거기서 하여튼 그 동네에서 인기가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자, 오늘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장 폭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미국 이란 전쟁 때문에요. 예. 이란 전쟁의 그 영향이 크네요. 예. 보니까 이제 저희가 한 2달 동안 가파르게 코스피가 그렇습니다. 올라왔기 때문에 예. 이제 조정 가능성이나 우려는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변 국가에 비해서는 좀 더 폭이 컸다. 예. 일단 이렇게 현실 그대로 인식하는 수밖에 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예. 외신들도 유가가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 예. 이제 그 관련된 한국 산업에 영향을 주겠다. 예. 근데 또 하나는 이제 개별적으로 보니까 오기 전에 잠깐 들어보니까 예. 부문별로 그 업종별 조정이 있었더라고요. 예. 근데 그게 또 함께 더 영향을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반도체에 대해서 예. 조정을 좀 더 예. 한다든지 또는 이제 ETF 상품 관련해서 뭔가 변화가 있었다든지 예. 석유화학 부분에서 또 영향이 있었다든지 뭐 예. 이렇게 부문별 영향이 있었는데 아무튼 주변 국가보다는 좀 컸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제 국민들이 가장 궁금한 것은요. 이 여파가 얼마나 지속될 것이고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망일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그렇죠. 예. 그걸 함부로 예측하는 게 그렇습니다. 적절하지도 예, 않고 예, 예. 지금 포인트는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얼마나 오래 갈 것인가가 포인트 그렇습니다.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단기적으로 끝나버리면 한국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반동 이제 원상 회복력이 있어서 예. 큰 영향은 아니지 않을까. 예. 잠시의 변화는 아니고 보는데 이게 장기화될 거냐에 대한 것을 지금 아무도 말을 못해서 그렇죠. 예. 장기화되면 유가 문제가 있는데 예.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경우도 그게 이제 얼마나 영향을 줄 것인가 그때 평가 다 달랐거든요. 예. 지금은 좀 잠시 상황을 좀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이걸 계기로 어떤 조정이 올 것이다 이런 우려도 많은 것 같고요. 예. 또 역시 그것은 전쟁과 관련이 있지만요. 예, 그러니까 전쟁과 관련된 예. 변화들에 대해서는 좀 담담히 지켜보는 수밖에 없을 것 예. 같습니다. 그 조정은 먼저 불가피한 것 같고요. 예. 자, 주식시장 자체는 이제 어떤 근원적 체질 변화가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표현을 디스카운트가 다 해소되었다라는 주장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려면 예. 이 우량주가 갑자기 불량주가 되는 이상한 행태들은 멈춰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아직도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라는 1차 상법 개정이 발효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반년 동안에 그러면은 그런 행태들이 다 없어졌느냐? 예. 여전히 시장에서 또는 다양한 곳에서 문제제기를 하거든요. 예. 무슨 중복상장 이슈라든지 예, 예. 자사주에 대해서 예. 특정인에게 좀 여전히 매각가는 교환하려고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 변화들이 아직 다 시장의 확고한 관행으로 가고 있지는 않아서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예. 그래야 이제 디스카운트가 해줬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아직까지 그 말씀을 거꾸로 뒤집으면 아직까지 시장만 좀 어떤 제도적 정상화 시키면은 더 갈 길이 많이 남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건가요, 보면? 그 점은 이제 PBR로 이야기를 많이 했었지 예.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2024년 기준으로 해서 PBR 이게 주가 대비 그 자산 가치 예. 비율로 해서 0.9였었습니다. 예. 코스피만 한정되면. 그런데 신흥국 그 당시 1.84, 선진국 3.4 됐는데 이제 코스피 5천 됐을 때가 1.6 좀 넘었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 당시에 신흥국 평균이 2.26, 예. 선진국이 4.01. 예. 여전히 약간의 신흥국 평균이라도 가면 좋겠다라는 담론으로 이제 가져왔었는데 신흥국 평균보다는 약간의 여전히 갭이 좀 남아 있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아직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길이다. 제도 개선을 예. 통해서 좀 더 가야 될 길이 있다. 예. 그 정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전쟁 얘기 하나 더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요. 100조를 투입할 예정이다. 이거는 굉장히 안전판이 되는 겁니까? 숫자 갖고 이게 안전판이 아니라 지금 현재 구두로 우리가 대책이 있다는 걸 설명하는 거죠. 예. 왜냐하면 지금 전쟁의 효과가 어디까지 영향을 줄 거냐는 명확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지금 지켜보는 상황이다. 예.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는 언제든지 예. 이 상황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응할 만큼 다양한 수단을 가지고 있다. 이런 설명이죠. 예. 좀 아주 다른 얘기 하나 여쭤보고 인사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부동산도 정확히 어떤 제 방향을 찾아가는 것 같은데요. 지금 부동산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시죠 지금? 예. 일반적인 수준에서 말씀을 드리면 예.
부동산에 대한 그 가격 세금 이 예. 이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크게 보면 머니무브 차원에서 제가 담론적으로 예.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부동산 지금 이게 계속할 수 있느냐? 예. 특히 부동산에 대한 과다한 세제 혜택이 시장을 왜곡하는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오히려 부동산에 지금 3천조 이상의 좀 과다한 자금이 예. 몰려 있는 거 생산적 금융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자본시장에서 혁신 기업을 중심으로 그 생산적 금융이라고 표현되는 그 자금 지원이 가능하다면 우리가 저성장을 돌파하는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저희들 정책적 기조는 그렇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기존에 있었던 세제 혜택 중에 과다한 것들은 정리하겠다. 예. 그다음 자본시장에 대해서는 좀 더 장기 투자, 분산 투자, 가치 투자 이런 시각에서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면 계속 지원하겠다. 예. 이게 지금 정책 기조로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말씀이거든요. 하시니까 그럼 제가 자유롭게 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전문가들 중에는 이런 말씀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행정부에서는요. 예. 부동산에 대해서 로드맵도 제시하고 끊임없이 어떤 정책 의지를 강조해가지고 부동산의 방향을 잡고 그 길을 제대로 마련하고 있는데 왜 입법부는 적극적으로 그냥 대통령 잘한다 이 얘기만 하면서 어떤 이 입법적 로드맵이나 또 행정부의 협의나 이런 데서 무슨 왜 뭐 투표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 가만히 있는 것이냐 뭐 이런 비판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예.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특히 그 정부 예. 통합에 관한 법률, 예. 행정 통합에 관한 예. 부분은 좀 속도감 있게 해야 된다라는 지적은 맞는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대미 투자특별법 같은 예. 경우도 속도감 해야 한다 그 비판이 맞는 예. 것 같은데 저희 상법 개정 그 꾸준히 저희가 국회가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아니, 상법 개정은 그런데 부동산 관련 법안의 경우에 예. 부동산 법안 예. 특정을 놓고 지금 논쟁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예. 일부러 그렇게 이야기할 문제는 아니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니, 각 분야별로에 대한 의견 차이일 거지. 예. 그게 늦다 이런 지적을 지금 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전문가의 지적은요. 뭐 제 말씀이 아니고 부동산 분야가 있고 머니무브란 것이요. 부동산 분야에 대한 입법 과제가 있고 이 금융 분야에 대한 입법 과제가 있는데 이 금융 분야에 대해서는 너도 나도 나서서 어떤 뭐 장밋빛 미래도 제시하고 입법 관련 과제도 열심히 하시는데 부동산 부분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뭐냐면 행정부에서요. 지금 여러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 또 대통령은 연일 트윗으로 뭐 이렇게 가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입법부 차원에서 이런 우리는 보유세는 어떻게 할 것이며 향후 예? 뭐 이런 또 입법 로드맵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왜 나서지 않고 있느냐 이런 비판을 하더라고요. 그거 보면 어떻게 보십니까? 부동산 부분. 예. 저는 각자의 의견이라고 봅니다. 그래요? 예. 예. 세금에 대한 이야기들은 사회적인 담론이 좀 축적이 돼야 됩니다. 예. 그 그리고 담론을 그것에 대해서 협의하는 과정이 아니 적극적으로. 지금 사회적 논쟁이 이제 시작되는 국면이다. 예. 저는 그렇게 예. 봅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 논쟁이 좀 더 축적돼야 된다. 예.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 제도적인 그 개선안들이 나올 거다. 입법부 차원에서 그 논쟁을 어떤 충분히 좀 적극적으로 협의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합의하고. 지금 예. 현재 예. 이런 사회적 논쟁 자체가 국회에서 같이 논쟁의 그 과정 속에 이해하고 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논쟁이라 하는 것이 꼭 그 절대 세미나도 늦지 있고 않다. 지금 저는 입법부. 그렇게 늦게 간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지금 오히려 예. 저희들 제기하는 것 중에서는 80% 장특공제 예. 이건 좀 과다한 거 아니냐. 예. 그게 부동산에서의 어떤 수익 구조와 예. 자본시장의 수익 구조에 비해봤을 때 부동산 수익 구조도 과다한 거 이런 예, 비판을 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 개별적으로 하나씩 좀 논쟁을 해야 된다. 예. 그게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예. 그리고 그런 점에 대해서 이제 공감이 생긴다면 예. 그 부분만큼은 담담히 갈 거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그 있습니다. 논쟁은 적극적으로 좀 풍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지금 논쟁 시작돼서 진행되는 중입니다. 그래요? 이런 논쟁 자체가 예. 사회적 논쟁이고 예. 논쟁의 성과물들이 있어야 그다음에 법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뭐 제 얘기는 그 전문 왜 국회 차원에서 좀 소극적이냐 이지적이었는데 제가 다시 그럼 다른 예를 들어보면 2024년도에 예. 윤석열 정부가 밸류업 정책을 했습니다. 예. 그 밸류업 정책 할 때 상법 개정도 이야기했고 예. 자사주 개혁도 이야기했습니다. 예. 그런 논쟁이 있다가 저희가 작년 가을부터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도 1년 한 8개월, 7개월 걸렸지 않습니까? 예. 이미 2024년 상반기에 논쟁을 했음에도 예. 불구하고 예. 그러니까 이 논쟁이라고 하는 게 다양하게 축적되는 과정이 있는 예. 거다. 사회적 담론이 어디 가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랑 뭘 비교하시면 국민들이 별로 안 좋아하실 텐데요. 그 아니 제가 속도나. 자본시장법을 이야기하죠. 예. 밸류업 정책을. 예. 예. 밸류업 정책을 그렇게 쭉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 반대했지 않습니까? 상법개정. 예. 예. 이게 뭡니까 이게? 예. 자기들이 추진했던 것에 대해서 저희가 거의 80, 90% 그대로 해서 오히려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하는데 예. 상법 개정 반대하지 않습니까? 예. 그건 또
아니 뭐 제가 국민의힘의 편을 들어서 여쭤본 게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요. 예. 사회적 담론이라고 하는 게 축적돼야 된다. 예.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 이 담담이 갈 거다. 저는 그 이야기를 계속 그러니까 뭐 이 말씀 여기까지만 드리고 안 하려고 하는데 사회적 담론이 축적될 기다리지 말고 그 전문가 지적은요. 국회 차원에서 담론을 이끌고 앞으로 어떤 논의를 조성하고 어떤 토론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왜 이걸 못하느냐 왜 이렇게 넉넉히 있느냐는 식의 어떤 비판이었습니다만 너무 독자적인 의견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국회에서 다양한 토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진성준 의원하고 예. 차기국 의원하고 같이 그런 논의도 하고 예. 있습니다. 예. 그걸 보시고 같이 좀 했으면 예. 공정하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국회에서 토론하고 계시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예. 자, 기획예산처 장관 인선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 적재적소에 예. 인사 배치다 저는 예. 그렇게 봤습니다. 예. 지금 박홍근 의원 같은 경우에 원내대표도 했지만 예. 그 예결특위 간사위원장 경험도 있고요. 예. 그다음 특히 이제 재경이 같이 이제 예. 상임위 활동을 했는데 참 풍부한 경험을 갖고 다양한 정책 제안을 하세요. 예. 그리고 작년 국정기획위원회도 저도 들어갔지만 국정기획위원회 기획분과장 하면서 정부 조직 개편이나 예. 또 전체적인 국정 과제를 전반적으로 조율을 해왔습니다. 예. 그래서 기획예산처의 포인트가 예산이 정책의 표현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제 그 기획 자체에도 실제 예산을 매기로서 풀어가지는데 실제 적합한 인사 배치 아닌가 저렇게 봅니다. 예. 이 박홍근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잘 아시니까 기획예산처의 어떤 정책 방향이나 이런 데는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전반적인 구조 그러니까 그 이재명 정부의 예. 국정 과제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있죠. 예. 그리고 그에 맞게 예산을 배정하는 데 대한 시각이 분명히 있어서 예.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랑 아주 궁합이 잘 맞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그래요. 봅니다. 예. 서울시장 선거 관련해서 어떤 연계된 인사다 이렇게 비판하는 야당은 그렇게 비판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쪽 의견입니다. 예. 전혀 상관없습니까? 별로 뭐 그런 그래, 굳이 상관없어 말을 보입니까? 예.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3차 상법 개정안이요. 가장 핵심 좀 설명해 주시죠. 자사주 소각 의무. 예. 자사주에 대한 개혁의 문제는 시장에서 오랫동안 주장이 있었고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4년도 그때 1월달, 2월달에 그 당시 윤석열 정부 금융위원회가 자사주 개혁에도 발표했던 겁니다. 예. 그 내용들의 상당 부분을 제가 반영을 했고요. 예. 자사주 편법은 그만해라 이런 예. 거죠. 자사주 마법이라고 하는 속에서 이상하게 이 자사주는 본래 아무런 권리가 없는데 이제 지배 구조를 변형하는데 예. 악용됐던 게 있고 예. 또 자사주를 이사회가 마음대로 했던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이사회가 결정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저는 주주총회에다 의결권 예. 권한을 넘겼습니다. 예. 그래서 주주총회가 결정을 하면 자사주를 더 보유해도 되고 네. 처분해도 되고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예. 다만 1년 동안 아무런 결정도 없으면 1년 안에 소각하라 이런 취지입니다. 네. 그래서 자사주에 대한 편법은 그만. 네. 이게 이번 자사주 개혁법의 요지다. 저는 그렇게 예. 말씀드립니다. 일부 경영자 쪽에서는요. 예. 경영권 방어에 대한 어떤 충분한 장치도 없이 너무 어떤 이쪽으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회사 한 네. 실제 발생한 네. 회사인데 자사주를 53% 갖고 있습니다. 네. 정상입니까? 네. 두 번째로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이 일대주주가 갖고 있는 지분이 한 20%좀 넘습니다. 예. 그러면 이 회사의 일대주주의 지분이 예. 그게 53% 플러스 21% 합치면 예. 74%라고 주장하는 게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53%는 모든 주주를 위한 그 재산으로 서는 것이니까 네. 그 모든 주주를 위해 서는 것이 특정 주주를 위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갑자기 53% 플러스 20% 70몇 프로에서 갑자기 이 상대적 비율로 하면 44%가 예. 되는데 이렇게 해서 30%가 빠졌다고 주장하면 예. 그 주장이 정당한 근거가 있습니까? 예. 궤변 아닌가요? 예. 그래서 그게 없어지니까 개인권 방어적이 달라. 궤변의 편법을 계속 하지 말라는데 왜 편법을 가로막냐고 항의하는 모습 아닌가요? 예. 더 이상 뒷구가 왜 필요할까 싶어요. 예. 자,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라고 이제 이름을 명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담론을 이야기하고 예. 있는데 이소영 의원님이 이제 그 주가가 PBR 0.2, 0.3인 회사들이 많다. 예. 그러니까 자산 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너무 낮은 거죠. 예. 그런데 이렇게 낮게 관리하는 것 자체가 의도적인 거 아니냐. 예. 세습하기 위해서 예. 업무 능력과 경영 능력과 상관없이 세습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가로 해서 하는 것을 비상장 회사는 0.8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예. 그런 것처럼 상장 회사도 주가 말고 그 위에 0.8 이하이면 0.8로 하자. 예. 이게 이제 하나의 아이디어인 것 같고요. 예.
일본 같으면은 PBR 개혁을 했습니다. 네. 이게 PBR 개혁 1, PBR 개혁 2 이렇게 해서 한 23년, 24년 했는데 그때는 이 각 회사 PBR을 RO 이런 것들 잘 공개를 하게 하고 네. 시장에서 그걸 분별력 있게 판단하게 해서 끌고 가는 네. 공시 제도를 통해서 개선하는 네. 일본식 방식도 있는 네. 거죠. 미국식 방식도 있습니다. 네. 미국은 PBR이 1 미만이면 같이 주지 않습니까? 네. 회계 장부가 엉터리가 아니라면 예. 저평가된 주식이고 그러면 적대적 M&A 대상인 거죠. 예. 그러면 적대적 M&A를 할 때 공개 매수를 신청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그에 따라서 시장에서 이사회가 반응을 해야 됩니다. 이 적대적 이 M&A 공개 매수에 대해서 찬성, 반대, 중립 네. 그리고 그 이유를 다 자세히 설명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제도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걸 자세히 설명하게 하면 이사회의 멤버들은 특정 주주의 거수기가 아니라 예. 모든 주주 입장에서 공평하게 판단해라. 예. 그런 게 관행이 되면은 이 저평가된 게 올라갈 것이다. 예. 실제 그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런 식의 방식을 할 거냐. 이게 주가 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예. 있는데 그걸 미국식이냐 일본식이냐 한국식이냐 또는 한국형의 새로운 방식으로 예. 할 거냐 이런 논의가 이제 시작됐고 저는 이 여러 가지 방법을 다 함께 토론 과정에서 좀 검토하고 정리를 해볼 생각입니다. 예. 자, 우리 그 코스피 코스닥이 더 건전화되려면요. 그 거품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코스닥은 특히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예, 진입 장벽이 너무 낮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니 코스닥은 네. 어떤 자본시장이든 진입장벽 문제도 있지만은 예. 수익이 나야 되지 않습니까? 예. 수익이 나지 않는데 주가를 올리자 하는 예. 인위적인 주가 조작인 거죠. 예. 그러니까 코스닥은 지금 퍼가 높다. 한 예. 30배 PER이 예. 된다는 지적이 있고 또 PBR만 보더라도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높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것을 이제 특정 수치를 갖고 이야기하면서 예. 약간 시장의 이 잘못된 인식을 교란하게 하면 예. 그건 적절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대신에 지금 금융위원회나 거래소가 계속 일관되게 예. 이야기하는 것은 일정 정도 계속 상장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는 기업들, 부실 기업들의 그렇습니다. 경우에는 상장 폐지 절차를 예. 원칙적으로 적용을 해서 그런 것들을 좀 해보겠다라고 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과정은 부득이한 것 같고요. 예. 일정 기간 지나서 오히려 공간들이 생기면 또 더 좋은 기업들이 그랬어요. 들어오게 하는 예. 거 이건 계속 열어놔야 되는 거 아닌가 예. 이런 문제적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합니다. 아, 그러니까 어떤 부실 기업을 걸러내는 건 더욱 촘촘히 걸러내야 된다는 데 동감하시는 거죠, 그거는. 예. 또 가혹해져야 되고 내보낼 때는. 좀 원칙적으로 가는 거죠. 예. 뭐 특별하게 인위적인 게 아니라 딱 기준에 따라서 그래서요? 제대로 예. 적용을 해야 된다. 예. 근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원인은 뭐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부실 기업, 그러니까 부실 기업이 걸러지지 않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많은데요. 글쎄요, 이 여러 가지로 사회적인 이제 주장들과 예. 요구들과 민원들이 있으니까 예. 그걸 이제 거래소나 금융이나 이런 것들이 그동안 적절히 했는가라는 예. 지적을 할 지점이 있는 거래소의 것 같아요. 기능적 측면에서 좀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요. 그걸 원칙적으로 좀 제대로 했느냐. 예, 예, 좀 너무 그렇습니다. 말들이 나오면 예. 좀 의사결정을 좀 지연한다든지 예, 좀 예, 늦게 한다든지 그렇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이게 제대로 안 됐다라는 예. 비판을 지금 받고 있는 예, 거죠. 예. 그래서 작년 초부터 예. 그걸 좀 하겠다고 발표를 했었고 예. 그걸 지금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중이다. 예. 그래서 기왕에 입장을 밝혔으면 원칙적으로 끝까지 가시라.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래소가 제 기능을 못한 어떤 그런 좀 원인에 대한 좀 어떤 진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거래소만의 문제로 이야기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예. 어쨌든 지금 24년도 상반기에 변력 정책을 윤석열 후보 추진한다고 예. 다양하게 하다가 멈췄어요. 예. 이거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경제단체에서 문제제기 하니까 예. 흐지부지 된 거죠. 예. 그 과정 속에 이 아이디어도 있었을 텐데 예. 제대로 못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예, 거래소가 어떤 단호한 기준을 세우고 네, 그다음에 그 기준을 예의 없이 적용하고 예.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그렇죠. 예. 근데 그렇게 그걸 못한 하자라는- 예, 그걸 하지 않거나 못한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 그걸 예. 제가 그러니까 의지의 문제라고 예, 이야기하는데 의지의 문제인가요, 그러니까? 예. 의지의 문제에서 기준의 적용을 엄격하게 할 거냐 문제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종래에 그냥 못했던 그 사람 비판은 계속 받아야 되는 거고 예. 그럼 이후부터 잘 해야 되는 거죠. 예. 그거 외에 다른 답이 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왜 의지의 문제로 할 수 있는 걸 못했냐에 대한 진단이 안 나오면 아니 다시 예. 제가 말씀드리면 예. 윤석열 정부에서 변력 정책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상법 개정 하겠다고 제가- 그랬고 그다음에 자사주 소각부 제가 저는 하겠다고 윤석열 그랬어요. 정부 못 짰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아니, 예, 예. 아니 그러니까 예. 그 중간에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반대하고 거기서 멈춰버린 거 아닙니까? 예. 저희는 이제 그 지점들에 대한 비판을 경험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가야 되는 거죠. 예. 예. 시간이 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갈 수 있는 건 가야 되는.